입추 매직과 함께 무더위가 한풀 꺾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K리그는 세 번째 로빈을 맞이했습니다. 좋지 못한 흐름의 두 팀이 이젠 더위라는 핑계마저도 될 수 없는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23라운드 프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주에도 안 좋다고 했었는데 또 최근 경기 결과들을 읊으면 좀 속상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김천전 이길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너 진다고 했잖아. 진짜 진다 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예요. 머리는 지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음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김천전도 0대0 무승부로 진짜 역대급 개 노잼 경기가 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4경기째 승리가 없는 거야. 리그 기준으로는 이제 3경기째 연속 무승이지.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 입장에서 이런 흐름을 계속 맞이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썩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프리뷰는 아니죠. 그렇죠. 지난 5월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까는 이게 두 번째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보고 있으니 답답해요. 보고 있자니. 네, 지금 일단은 이 4경기에서 득점이 1점밖에 없다라는 요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다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 무승 흐름 때는 그래도 골은 넣긴 했어. 3경기에서 3득점을 이제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답답하긴 했어도 어쨌든 우리가 조금 경기력을 가다듬으면 다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대신 이제 수비가 좀 문제였었는데 그 당시 이제 김천한테 3실점, 제주한테 2실점을 하면서 그게 수비력이 문제였던 거지 공격력에 대한 그런 걱정은 잘 안 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공격이 문제. 중원에서의 어떤 우리의 그런 조직력도 좀 파괴가 된 것 같고, 체력적으로 좀 열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뎁스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FC 서울 자체의 공격력이 좀 저하가 된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고,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가 이제 슈팅 지표인데 울산전에서 슈팅 15개 차고 유효 슈팅 4개였고 전북전에서는 슈팅 7개 급감했죠. 근데 이제 김천전에서는 5개로 또 줄었어. 계속 줄고 있네. 네. 그러니까 리그가 이제 다시 시작한 이후에 슈팅 숫자가 이제 리그 하위권에서 놀고 있다. 이를 측면에서 이제 손정범, 정승원 라인을 통해서 좀 허물고 클리말라나 정승원이 하나씩 해결해주는 효율적인 전개로 조금 타파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지난 4경기 동안에는 그냥 이제 방구조차 안 나오니까 똥도 안 나오네. 저급하시네요. 이런 거 좋아해요, 저희 시청자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 방귀가 잦아 똥이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변비에 가까워진 서울 축구가 되고 있다. 푸른 투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5월 때도 무승 3연전 이후에 우리가 만났던 팀이 대전이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또 만났습니다. 또 한 번 푸른 주스가 될 것이냐. 다음은 대전인데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냉정하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의 대전이거든요. 어쨌든 2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님이 약간이나마 숨을 좀 돌리는 데는 성공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팬들의 여론이 돌아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왜냐면 사실 누가 봐도 지금 대전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리 2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상황만큼은 아니니까 여론이 좋아졌냐 하면 그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숨은 돌렸습니다. 주요 선수 이따가 소개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긴 한데, 주전으로서 마사 선수가 복귀했다, 요 포인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황선홍 감독님이 항상 이렇게 추구했던 컴팩트함, 이런 게 마사 선수의 복귀로 인해서 되게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이전부터 루빅손이라든가 주민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약간씩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고 있었는데, 마사 선수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세기를 박아버린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황선홍 감독님 보면은 잘릴만 하다 싶으면은 갑자기 반짝 올라와가지고 잘해버리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떨어지다가 잘릴만 할 때쯤 되면 다시 또 올라와서 반짝해버린 이런 약간 명줄이 긴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가 딱 그런 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과연 대전이 이제 진짜 반등을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 역시 반짝으로 끝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서 주요 선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매치업 안데르손 대 마사입니다. 마사부터 볼까요?
황선홍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는 옛날에 잘 나갔을 때랑 서울 시절이랑 지금 대전이랑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이드는 빨라야 되고 그 중원은 기동력이 좋아야 되고 공격수는 피지컬이 되게 좋아야 돼. 근데 사실 이거는 K리그 스탠다드고 쫓아가야 되는 방향이 맞는데, 근데 황선홍 감독님은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정말 패스트푸드, 그냥 정말 잘 팔리는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수제버거를 존나 맛있게 만들 거야. 근데 수제버거를 맛있게 만들려고 뭔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개밥버거 맛대가리 없는 이상한 버거, 이제 이게 뭐야 하는 이상한 버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맛을 모르는 너네가 불쌍해. 근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근데 잘 될 때는 햄버거의 핵심은 뭐예요? 패티죠. 네, 그게 마사입니다. 이 햄버거 맛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가을에 마사 패티가 그 맛을 낼 때. 이 마사는 그 황선홍 감독님이 대전 하나시티즌에 복귀하면서 함께 했던 선수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원톱 스트라이커를 대단히 못 쓰는 황선홍 감독님이 이 마사라는 선수를 알파와 오메가로 쓰면서 황선홍의 페르소나 를 담당하는 선수예요. 그쵸. 이 마사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전의 빠른 사이드 자원들이 역습 상황에서 치고 올라갈 때 마사 선수가 2선 세컨톱 위치에서 이제 중앙 측면 사이 공간을 잡아주면서 사이드 선수 입장에서는 패스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가 하나 있고, 마사 선수 역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혹은 본인이 사이드 자원들이 끌어주는 공간에서 슈팅을 직접 때릴 수 있고, 이런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다. 근데 이제 마사 선수가 이번에 선발로 복귀를 하면서 중앙 사이드 공간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슈팅 숫자도 좀 늘어났고, 원래도 이제 2선 위쪽에서 대전이 되게 전개가 많았던 팀이거든요. 리그 재개를 한 이후에 공격 지역에서 패스 횟수가 리그 2위고, 2선에서 테크니션인 마사 선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무의미한 패스 전개가 이제 마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패스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었던 공간이었으면 지금 마사가 그 공간을 살려놓은 거죠. 여기에 이제 슈팅에 강점이 있는 주민규 선수가 썩어도 준치라고, 썩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부산은 망해도 3년을 간다. 망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잠깐만, 다시. 구간이 명반이다. 아무튼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씨. 그러니까 이제 기본빵이 되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규 선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마사 선수가 이제 가담함으로써 주민규 선수도 덩달아서 살아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이제 이로빈 경기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마사 선수인 만큼 FC 서울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제 선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폼은 일시적이지만 뭐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이렇게 그치. 딱 좋았을 것 같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망했네, 썩었네, 구반이네. 클래스는 영원한 선수인 만큼. 진짜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 안데르손 선수죠. 예, 안데르손 선수가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FC 서울에서 온더볼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결국 안데르손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데르손 선수가 지금 뭐가 문제냐고 하면 결국 온더볼이 전만치 못하다. 그러니까 그게 김천전 때 좀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억까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잔디. 공 튀기는 게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아니, 공 이렇게 가다가 총 하고 뛰어 오르는데 땅이 울리는 게 아니면 뛰어 오를 일이 없단 말이야, 그게. 그치, 거의 뭐 슈퍼마리오 마냥 네. 띵 이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보고 이게 안데르손 선수가 드리블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겠구나 싶긴 했는데,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프라임 안데르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몸 상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피크를 찍겠는데 싶을 때 항상 아쉬워요. 거기서 득점도 해줘야 되고 공격 포인트도 더 만들어줘야 되는 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데르손이 득점에만 치중한 롤은 아니고 어시스트에만 치중한 롤은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 포인트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에서 유를 좀 창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건 안데르손 선수가 빠지면 또 티가 날 거예요. 맞아요. 송민규 선수와 안데르손 선수가 두 선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빠지면 그 자리로 공조차 안 가버리는. 공이 돌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데르손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수비 가담 또 분명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 저지해주고 자신이 볼을 뺏겼을 때 바로 가서 다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빠지면 티가 많이 날 것 같은 선수이기는 하죠. 결국 이 전술적으로 필요도가 참 높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선수의 폼이 별로더라도 감독님이 곧 죽어도 쓰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치만 그래도 폼을 올려야죠. 그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사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데르손 선수가 서울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공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그 공간을 또 유린해주는 상대 선수 사이사이를 막 파고들어주고 그러다가 어그로가 끌리면 다른 누군가가 득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 지금이 진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대결 지켜볼만 할 것 같고요. 다음 대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선수 대 이명재 선수입니다. 사실 전반기에 조금 대전에서 가장 기대했는데 아쉬웠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명재 선수였는데 월드컵을 못 나갔어요. 월드컵을 못 나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선수한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반기 딱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달라진 듯한 모습. 최근 경기에서 두드러지는 건 전담 키커로서 그런 모습이고 지난 경기 9개의 크로스를 올려서 성공이 5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플레이 시도 대비 성공률을 대단히 짜게 보는 K리그 데이터 포탈 기준으로 내친 김에 이제 안양전에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안톤 선수한테 정확한 로켓 배송을 성공하면서 도움까지 만들어냈고 지금 이 이명재 선수가 굉장히 이제 또 대전의 키포인트로 잡은 게 이렇게 작두를 탄 선수를 한 번 놓쳤을 때 그리고 이 마사와 주민규의 그 조합으로 공격진 그 박스 안에서의 무게감이 살아난 대전이니만큼 이명재부터 막아야 대전의 공격을 또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명재를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조심해야 할 선수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네요. 다음 김진수 선수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매치업으로 결국 이 K리그 지난 시즌 최고의 풀백이 누구였냐? 이명재 선수나 김진수 선수나 지난 시즌 K리그 최고의 풀백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이 됐던 만큼 이번 시즌에서도 충분히 그 대결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 시즌 초창기에 이명재 선수의 폼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 대신에 다른 선수들이 막 치고 나왔죠. K리그를 대표하는 풀백으로. 근데 이 상황에서는 확실히 지금 구관이 명관이다. 이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왜냐면 어쨌든 이 선수들의 완전 최전성기는 2010년대였던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최근 폼을 보면 김진수 선수도 이명재 선수도 되게 좋은 상황인데 김진수 선수는 이번 시즌에 특히 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매 경기마다 핵심 선수로 김진수 선수를 언급해도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축구 도사가 됐죠. 이것도 매 프리뷰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후방에서 빌드업의 시발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빌드업 구조를 3명의 수비수를 뒤에다가 놓고 시작을 하는데 왼쪽에 스토퍼 자리에서 빌드업을 시작을 해주는. 그래서 오버랩을 막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후방에서 롱킥을 안정적으로 차준다거나 도전적으로 경합시켜주는 패스를 되게 잘 붙여준다거나 그건 자기가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빌드업을 도와준다라던가. 그래서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축구에 좀 눈을 뜬 상태로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버티드 풀백이 됐던 3백에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됐던 이 자리에서 빌드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위로 올라가는 데 쓰는 체력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오고 난 다음부터 특히 이번 시즌은 더더욱 부상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인상은 좀 있거든요. 다만 체력에 대해서는 글쎄요 싶긴 해요.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을 다른 선수들보단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인지 공격 가담 비율을 조금 낮춰주고 수비적인 롤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선수들의 배치나 아니면은 조화들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무더운 여름이었던 만큼 굉장히 팬들도 애타게 봤던 장면들이 많았었죠. 지난번에 에이씨 안 되겠다 씨. 오랜만에 그거 보고 오씨 진수형 돌아왔구나. 싶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김천전에서도 골대를 차는 그 장면 보면서 그것도
오 이러고 안돼 아직 안돼 참아야 돼.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날씨가 좀 선선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물론 뭐 그렇다고 여름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지만 전보단 낫지 않을까요? 체력적인 부담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치업은 바로 정승원 대 루빅손 선수입니다. 루빅손 선수는 제 주기적인 파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헨리의 성 같은 존재인데 언젠가는 폼이 저하됐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폼이 빨딱 설 때가 오거든요. 그 파동에 이제 폼이 빨딱 섰을 때 마주쳐 버려가지고 근데 왜 폼이 섰을까 고민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지금 폼이 선 이유는 마사 때문인 것 같아. 이제 중앙에서 대전의 전개가 살아나니까 루빅손도 덩달아서 살아나는 것 같아. 이 박스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지난 경기 대전의 경기도 살펴보면은 선제골을 넣을 때 중앙에서 이제 김봉수 선수의 이제 패스를 받아서 루빅손이 슈팅을 때려요. 근데 그게 이제 막히면서 나온 거를 주민규가 밀어넣으면서 골이 됐거든요. 결국에 루빅손이랑 마사, 그 주민규 이렇게 셋이서 이제 살아남으로써 대전의 공격진이 좀 완성된 느낌이고 황선홍의 햄버거가 맛들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루빅손 선수가 막 이렇게 스탯으로 승부하는 타입은 또 아니야. 근데 왜 정승원이랑 이 매치업을 해놨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루빅손도 결국 언성 히어로 느낌이 좀 있거든. 본인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알고 있고 정말 열심히 뛰고 누구보다 그 공을 쫓아야 되는 그 집념도 있고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력도 담보가 되는 선수라서 이런 선수들 까딱 놓쳤다가는 하나의 재앙으로서 작용하기 충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루빅손 선수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잖아요. 압류. 거기다 제가 보기에는 마사 선수의 복귀가 또 엄원상 선수한테까지도 지금 영향이 그치. 가는 것 같아요. 엄원상 선수도 드리블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그 햄버거 패티 맛이 살아나니까 뭔가 빵도 맛있는 것 같고 뭐 이게 좀 양상추도 좀 신선해진 것 소스도 같고 특별해진 것 같고 빅맥이 되어버리고 있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정승원 선수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매치업으로서 참 잘 골랐다 싶어요. 아까 방금 성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승원 선수도 언성 히어로죠. 그쵸. 서울의 언성 히어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먼저 꼽히는 게 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에선 정승원인 건데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정승원 선수가 거의 뭐 대놓고 슈퍼히어로가 되었죠. 대놓고 하반기 서울의 본체인 상황인데 FC 서울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 정승원 선수의 골이 멈췄다는 것도 지금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정승원 선수의 책임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쵸. 정승원이 골을 못 넣어서 질 거면 졌어야 되는 경기가 맞아. 승점을 못 따는 경기였으면. 그치. 근데 확실한 건 정승원 선수가 게임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이 대전에서 루빅손 선수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공격 라인이 왼쪽에서 안데르손 송민규의 스위칭, 오른쪽에서 손정범, 정승원, 최준의 스위칭. 이들이 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상대의 수비를 움직이면서 교란시키는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 상황인 건데 정승원 선수가 이 중에서 오른쪽이 가장 핵심이죠. 물론 손정범, 최준도 중요하지만 정승원은 대체 불가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스탯 생산력까지 갖추면서 또 이번에 오늘 또 7월 이달의 선수상까지 받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김천전에서 잘했는데 아쉬운 포인트가 공존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 정승원 선수가 뭐 수비 가담이라든가 열심히 뛰는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2명, 3명씩이 그냥 달라붙더라고 정승원 선수한테. 그러니까 정승원 선수 스타일이 막 빠르게 원투를 파박 치고 주고받고 연계가 빠르게 돌고 이런 느낌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돌아들어가고 확실하게 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크로스를 올려주고 확실하게 빠따를 때리고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김천 선수들이 정승원 선수한테 이 고개를 못 들게 붙어버리더라고요. 공간을 안 줬죠 아예. 그러니까 역습을 하러 정승원 선수가 공을 잡고 뛰어들어가면 그 한 번 보고 올릴 타이밍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2명이 붙어버리니까 무조건 다시 뒤를 돌 수밖에 없는 혹은 앞쪽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분명 대전이라고 그걸 모를까? 이제는 그렇게 대처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최준 선수가 복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훈련장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점에서는 물론 박수일 선수도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최준 선수랑의 호흡이 더 지금 좋았던 걸 감안했을 때 조금 더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격 포인트 쪽에서도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긴 하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양팀 모두.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넣고 싶었던 선수는 뭐 주민규 선수랑 클리말라 선수였는데 이 두 선수의 그 마무리 능력 또한 굉장히 이 게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리뷰의 마지막 순서 예측 광장인데요. 여러분은 이번 경기 어떤 장면이 예상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예상되는 장면이 있다면 한 번씩 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이 득점하는 루트가 안 보여요. 근데 모르겠어요. 대전의 수비진이 지금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냉정하게. 실점은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는 생각. 광주전 빼곤. 근데 실점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봤을 때 근데 대전 입장에서도 쟤네 득점은 계속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그 중간에 어디서 마주칠지를 모르겠다만 누가 골을 넣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루트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거 알죠? 타자가 제일 안타를 치기 좋은 타석이 3타수 무안타인 타자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을 때 안타를 치기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통계적으로. 그쵸. 아니 서울도 프로팀인데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대권에 가장 가까운 팀인데 설마 홈에서 세 타석 무안타를 쳐놓고 설마 홈에서 네 번째에서도 시원하게 가을 입추 기념 시원한 선풍기 헛스윙 삼진 아웃 경기 종료 뭐 0대1 패 이러진 않겠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세로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은 안타를 하나 쳐줄 때가 됐다. 그쵸. 저는 결국 마사예요. 마사가 참 무섭습니다. 마사에 대해서 우리는 꽤 많은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사가 나왔을 때 채팅창에 다 그 얘기해 주셨어요. 마사가 출전했을 때 서울전에서 6경기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마사는 서울한테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뛰니까 다 이기던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긴 해요. 사실 야구보다 축구는 통계가 좀 덜 맞죠. 그리고 플러스 좀 수가 적어요. 야구는 144경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축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통계가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될 만큼의 엄청나게 큰 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랐지. 우리가 2021년에 13경기 동안 못 이길 줄 몰랐지. 오늘 가면 이길 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현수막 들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뛰어도 12위 하고. 그래서 이 서울 팬들의 이 내재된 공포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해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득점 페이스가 많이 밀리는 데다가 마사가 복귀한 게 무섭다. 마사를 조심해. 플러스 김봉수한테 쌈 좀 싸먹히지 마라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면 엄원상 나가고 정재이지. 엄원상 70분 동안 저 빠지게 막아놨어. 진짜 똥꼬 빠지게 막아놨어 엄원상. 심지어 골맛도 봤어 최근에. 나 돌아왔다. 얼마나 빨빨거리고 뛰어다니겠어요. 그쵸. 뒤지게 막아놨어 엄원상. 그랬더니 이제 정재희가 들어오네. 이게 존나 공포스러운 거야. 빠른 놈 나갔더니 더 빠른 놈, 그게 준하게 빠른 놈, 이런 게 서울 입장에서는 존나 공포스러운데. 정재희라는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각인된 공포심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봤어. 우리가 골 먹은 장면. 교체 투입 직후 바로 그냥 뒷공간 탁 턴 다음에 골. 둘 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라는 거. 맞지. 우리의 왼쪽 수비는 진수형인데 쫓아갈 수 있을까? 쫓아갈 수 있다기보다는 사실 그게 너무 가혹해질까봐. 사실 진수형은 최선을 다했지. 그치. 근데 이제 엄원상 나가고 정재이면 솔직히 샷건 쳐도 분방해요. 게임 좆같이 하네라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보여줘야지. 그치. 우리도 안데르손 나가고 문선민. 또 뭐 있을까요? 없죠. 서울은 단벌 신사거든요. 아무튼 조용욱도 지금 뭐 부상 의심이어가지고 그쵸.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매경기가 그거예요. 분수령. 그리고 전쟁 용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공세 종말점. 그런 걱정들이 오지. 우리가 사실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말점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서 한번 뚫어야 됩니다. 그쵸. 가야죠. 임계점을 뚫을 때가 됐다. 신의주까지 가야죠. 좋다.
북진. 좋습니다. 저도 사실 마사 선수가 제일 두렵기는 해요. 이 입추 매직과 함께 돌아온 마사 선수의 활약이 날이 식어가면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 마사 선수인데 제일 무서운 건 사실 마사고 서울이 저는 질 것 같진 않아요. 질 것 같진 않고 이제 사실 더위가 많이 식기도 했고 훈련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됐고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는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서울이 원하는 축구 보여줄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날씨가 됐고 뭐 그만한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르고 콤팩트한 축구에 맞서는 개빠르고 개콤팩트한 축구. 그치 개빠르고 개콤팩트한 축구 개빠 개콤 축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코어까지 예상 감히 해보자면은 3대1 승리 정도 빡센데.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사 선수에게 딱 한마디만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경기가 열리는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예. 예. 다른 날 잘해주시고 오늘은 조금 봐주십시오. 마사 선수가 골을 넣는다면 예. 매스컴에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쵸. 네. 그 8월 15일 날은 별다른 게 아니라 광복절이니만큼 조금 봐주십시오. 예. 그날만큼은 예. 예. 네, 이렇게 예측광장까지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대전전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매 경기 중요한 경기일 것이고 모든 경기를 다 이기면 좋겠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정말 이 무승의 흐름을 빨리 끊어내고 다시금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어질 현장 리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경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